자, 여러분 좀 쉬었다 오셨나요? 한국의 자연과 문화답사 과목을 맡은 저는 글로벌 한국학과 주원규 겸임 교수입니다. 이제 네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좀 꾸려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한국의 자연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지형학적 특징에 조금 이제 여러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마 6강과 7강, 그러니까 이제 중간고사를 치르기 전까지는 이렇게 살펴볼 것 같고요. 한국의 지형학적 특징에 대해서 아마 중간고사가 있을 예정이에요. 그 중간고사의 내용을 지금 요 PPT 화면을 계속 잘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잘 이렇게 런칭 그리고 잘 스터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스터디를 좀 하면서 여러 가지로 좀 살펴볼 텐데, 한국의 자연과 문화답사 중에 이제 섬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실은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섬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과 스페셜라이징한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것과 관광의 의미로서 한국의 자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뭐가 있는지. 그래서 자, 두 번째 시간과 세 번째 시간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에서는 관광, 그러니까 트레킹 코스, 트래블 코스로서 섬이 얼마 정도의 아름다움과 위치를 갖고 있는지 그거를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 나중에 이제 글로벌 한국학과 학생으로서 한국학을 배운 학생으로서 한국의 어떤 아름다움이나 여행 코스 등에 대한 그 가이드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트래블 가이더로 활동하라는 어떤 미래 직업에 대한 제시를 한다라기보다는 그 정도의 여러 가지 전반 지식을 알고 계시면은 한국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연하고 전문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자연과 문화답사에서 여러 가지 그 트래블 코스 앤드 트래킹 코스로서 섬에 대한 자연 위치 그런 것들을 조금 파악해 보시는 시간은 저는 유의미하다. 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서 그런 부분을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에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진도를 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시간에서 못 나눴던 얘기 좀 나눠볼게요. 자, 한국의 섬에 대해서 못 나눴던 얘기는 바로 이런 겁니다. 섬의 유래와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강화도, 제주도, 진도 등과 같은 비교적 큰 섬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울릉도도 같이 포함됐지만 섬 중에 한국의 큰 섬들은 이렇게 그럼 큰 섬이면 당연히 여러분 유인도 사람이 살겠죠. 자, 한 세 가지 섬은 되게 큰 섬으로 알려져 있어요. 강화도 어디 있냐면요 인천에 있습니다. 인천 강화도. 나중에 한국에서 공부하실 때 한번 꼭 가보셔야 되는데 강화도가 이렇게 있고 제주도 그리고 제주도는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한국에도 이렇게 뭐 이러고 그다음에 진도는 전남에 있는 위치인데 여기도 꽤 규모가 커요. 자, 이렇듯 인천, 강화도, 제주도, 전남의 전라남도에 위치한 진도 등과 같이 비교적 큰 섬에는 그 선사시대의 유적이 발굴되어 왔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선사시대가 언제죠? 뭐 기원전 그러니까 뭐 25세기, 26세기 이전을 얘기하는 거죠. 선사시대. 그러니까 아주 그 오리엔탈 피리오드 그러니까 되게 원시 시대를 뜻하는 겁니다. 그 원시 시대를 말하는 선사시대의 유적이 이렇게 큰 섬이라고 알려져 있는 강화도, 제주도, 진도에 발굴이 됐다? 그거는 뭘 얘기했다, 뭘 암시하는 걸까요? 바로 아주 오래전부터도 이 강화도, 제주도, 진도와 같이 섬에도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이 거주해왔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역사가 최근에서야 사람들이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고 그 매우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거주해왔다. 이 섬에. 그거를 지금 유추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으로요, 유배지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국 역사에는 왕정시대고요. 왕의 통치 권력에 저항하거나 아니면 쓴소리를 했을 때 왕권에 저항했다라는 이유로 아주 큰 죄로 다스렸어요. 그래서 왕권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큰 죄로 다스려서 심지어는 막 사형을 시키기도 하고 그 사약이라고 하죠. 그 포이슨 메디신 아주 독극물이 있는 약을 먹여서 왕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이나 시나 그런 세력들을 숙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숙청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더라는 판단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거나 생각하거나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 그러니까 리플렉션 타임을 주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활동을 못하게 하고 어디론가 아주 구석진 곳으로 내보내는 행동을 바로 유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섬을 그런 유배지로 많이 사용을 했죠. 그러니까 유배지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뭐 망명을 한다든지 그리고 국가 권력에 조금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할 경우에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보내는 뭐 그런 곳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인이 귀양 보내진 장소로 해서 유배지인데 그 죄인이 뭔가 진짜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기보다는 모두 그런 건 아니겠지만 혹여라도 역사적으로 국가와 지도자가 국민을 저버리고 그러니까 피플 파워가 백성들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울 때 그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숙청하고 견제하고 관리하는 수단으로 유배지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제주도와 보길도 같은 그 섬이 유배지로 많이 이용이 됩니다. 자, 제주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보길도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자, 보길도는 어디에 있냐면요.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보길면이라고 하죠. 아까 제가 군, 면, 리, 읍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했잖아요. 행정구역이. 그래서 전라남도 완도 보길면. 완도도 섬이에요. 여기가 섬 지역이야. 그러니까 보길면이 섬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정말 사람이 살기가 되게 어려운 곳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제 전라남도에 있고 되게 멀어요. 자연환경이 그리고 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급경사가 있고요. 그러니까 봉우리가 되게 많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대륙봉 중에 하나거든요. 이 섬이. 그러니까 남쪽에 적자봉, 동쪽에 광대봉, 서쪽에 망월봉 등 전역의 산지가 발달하고 있고 각 사면이 급경사를 이루어지고 있고 섬 중앙에 협소한 저지가 있어서 경지로 거기에 그러니까 섬 중앙에야 조금 이렇게 식량을 해먹을 수 있는 게 간단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의 살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여기를 그냥 유배지로 삼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사람 많이 살아요. 지금, 학교도 있어요. 여기 복일 초등학교가 그냥 아주 어린 아이들 다니는데요. 복일 초등학교, 복일동 초등학교, 예작분교, 복일 중학교, 고등학교나 대학교는 없어요. 섬에 대학교가 있는 건 제주도가 유일하죠. 예,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 제주도와 보길도가 그 정치적으로 망명했던 유배지로 많이 사용했다. 그래서 유명한 한국 학자 중에 학자 중에 이제 그렇게 유배를 온 사람들이 많았다. 이제 그런 걸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이고, 여러분 갑자기 이게 PPT 화면이 넘어가 버렸네. 제가 뭐 잘못 눌렀어요. 근데 뭐 설명은 그 정도로는 충분히 드린 것 같아요. 그 한국의 섬의 역사로 따져보면 아주 오래된 원시 시대부터 그 섬에 유적물들이 발견이 됐다라는 건 섬에 사람이 살았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았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섬은 되게 외딴 곳이고 교류가 원만하지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뭔가 활동이 제약을 받는 곳이라서 그렇게 활동이 제약을 받는 곳으로 왕권에 저항한 사람들을 망명을 시키는 행위가 많이 일어났고 그걸 유배지라고 불렀고 섬은 주로 그런 유배지로 많이 쓰였다. 그거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의 이제 트래블 코스로서 인정받을 법한 뷰티풀 아일랜드를 한번 선정을 좀 해보고 마치 좀 사진과 함께 느낌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어떤 기준이 제일 좋을까라고 봤을 때에는 그 미국 매체 중에 CNN이 있어요. 근데 CNN이 이렇게 매번마다 각 국가의 아주 아름답고 관광할 만한 코스의 섬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CNN이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섬 탑10.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좀 랭크 형식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CNN이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섬 탑10을 한번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10위부터 10, 9, 8, 6, 7 이런 식으로 이제 리버스 하는 형태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러분 랭크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그런 거에 많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의 이 탑10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트래블 코스로서 정말
가봐야 된다. 한 번쯤은 가봐야 된다. 가보지 않으면 후회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국의 국가로 돌아가도 이렇게 그 트래블 코스를 소개하잖아요. 여기는 꼭 가봐야 돼. 그러니까 외국인 친구가 여러분 자국의 국가로 놀러 왔을 때 만약에 베트남이면은 베트남에 왔으면은 이 정도는 가봐야 돼 뭐라고 얘기하는 곳들이 있겠죠. 자, 그런 곳이 한국에도 존재하고 특히 섬에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10가지 섬을 꼽겠습니다. 자, 첫 번째 12위로는 죽도가 있어요. 그냥 발음해보면 죽도 이렇게 돼 있어요. 죽도. 죽도가 이게 그 대나무 섬이라는 뜻이에요. 예. 대나무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 나무 중에 하나인데 아주 단단한 그 두께를 갖고 있는 그 나무예요. 대나무. 그리고 되게 뭔가 유연한 게 아니라 되게 강직하고 아주 딱딱해요. 그게 대나무예요. 그 대나무가 많이 있다라고 해서 알려진 섬이 바로 죽도예요. 그러니까 대나무의 한자, 대나무 죽자에다가 섬 도자를 써서 죽도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12회군요. 그리고 이 12회에 위치한 죽도는 위치가 어디에 있냐 하면 경북의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그러니까 여러분 큰 섬 중에 보시면 제주도 울릉도 이렇게 나눠지죠. 그리고 제주도는 남해안 쪽이고요. 울릉도는 바로 동해안 쪽이에요. 이스트시. 그래서 울릉도 옆에 있는 섬이라서 이제 이게 행정구역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에 위치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죽도는 그런데 사람이 안 살아요. 네, 사람이 살지는 않아요. 네, 무인도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육지와의 거리는 여기 보시면은 아이고 근데 이게 무인도가 맞는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잠시만요. 무인도 맞아요 여기가. 여러 가지로. 아이고 근데 이게 죽도가 여러분 한두 섬이 있는 게 아니다. 무인도만이 아니네. 여기 또 울릉도의 또 다른 섬 죽도라고 하네. 여기. 예, 사람이 살만하네. 살고 있네요. 예, 죄송해요. 이거는 울릉도가 섬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울릉도의 부속섬이에요. 부속섬은 뭐냐면 울릉도의 섬에서 각각 분화돼서 나타나 있는 섬의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울릉도 부속섬 44개 중에 가장 큰 섬으로 대나무가 많이 자생하여 대섬, 대나무섬, 대섬이라고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특산물로는 그러니까 섬에도 뭔가 먹을거리가 난다는 거죠. 단맛이 많이 나는 수박이 많이 나고요. 더덕. 그 다음에 울릉도에서만 나는 산마늘, 이걸 명이나물이라고 하는데 이게 맛있어요. 이게 이제 특산물로 많이 나오고. 자, 몇 가지 좀 더 설명을 해드릴까요? 이 울릉도의 부속섬 중에 하나인 이 죽도는 그 수직에 가까운 절벽 위에 평평하게 수평을 이루면서 직육면체 모양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섬 모양이 직육면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경사가 진짜 높은 수직에 가까운 절벽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절벽 위에 그 절벽 위에 공간이 아주 평평하게 수평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절벽은 여러 가지 형태의 기암 괴석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나무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돌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유인도예요. 사람이 살고 있어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울릉도의 저동향 동북방으로 4km에 떨어져 있고 도동향 동북방 7km 지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꽤 가까워요. 울릉도에 가까운 곳이고. 그리고 이제 도선이 다니고 있어요. 이게 도선이 뭐냐면 섬에서 하루에 두세 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도선이라고 해요.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꼭 한번 둘렀다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광 코스로 트래블 코스로 죽도를 꼽는 이유가 너무 이 아름다움이 이제 기암 괴석들, 그러니까 아주 형연할 수 없는 오묘한 윤곽을 갖고 있는 기암 괴석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울릉도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니에요. 울릉도는 사실 뭐 그렇게 아름다운 외부의 형태를 이렇게 띄지는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이 한 번씩은 꼭 들렀다 가는 게 바로 죽도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죽도만의 진풍경이 뭐가 있냐면요. 여기는 따로 우물이 없어. 그러니까 우물이 없으니까 비가 올 때 빗물을 받아두었다가 식수로 사용해요. 그래서 집 앞에 보면 집이 다 단독주택인데 집 앞에 마당이 있어요. 마당에 보면은 커다란 물통이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어떤 우물을 받지 않고, 여러분 우물이 뭐냐 하면은 지하수를 길어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죽도는 지하수가 안 나와. 왜냐하면은 바다가, 여러분 섬이다 지금 사면이 그러면은 바닷물로 지금 구성돼 있고 바닷물을 그냥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을 뚫어도 지하수에서 그냥 바닷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식수, 그러니까 마시는 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바로 빗물을 받아두었다가 식수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수도 하수도 같은 어떤 그 수도 개념이 섬까지는 못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수도가 들어가려면 파이프를 연결해야 되는데 그 바다를 뚫고 그 해양에서 파이프를 할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예산이 많이 들죠. 버짓, 그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많이 살지 않는데 거기다 그렇게 상하수도나 수도를 투자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지하수도 못 나오지. 상하수도도 설치 못하지. 그러니까 물을 어디서 먹겠어요? 바로 빗물을 받아서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도의 진풍경 중에 하나는 우물이 없어서 빗물을 받기 위해서 마당에 커다란 물통이 나란히 놓여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어떤 움직임이 있고, 그 다음에 관광 코스를 어떻게 개발하려고 하냐면요. 1993년에 국가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관광 개박 사업에 착수했어요. 그래서 이제 배가 오고 가는 선착장을 확장하고 여기 죽도에서 유일하게 오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진입로인 나선형 진입로 달팽이 계단을 개설했는데 이 나선형으로 이루어진 계단의 수가 무려 364개에 이르래. 이것도 되게 멋있는 풍경이에요. 그리고 섬에는 통나무 의자 등을 조성한 쉼터 2곳과 전망대 2곳이 있고요. 그리고 쉴 수 있고 잠잘 수 있도록 야영장, 피크닉장, 헬기장, 헬기는 이제 비상 상황일 때 이제 헬리콥터가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리고 향토 음식점도 있고 낚시터, 편의시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전망대로 올라가면 경관이 빼어난 울릉도 북쪽 능선과 절벽, 관음도, 삼서남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은 곳이 울릉도 쪽, 동해안 울릉도 쪽에 위치한 죽도가 바로 CNN이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섬 탑10 중에 10위라고 봤습니다. 자, 두 번째 9위 볼까요? CNN이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섬 9위. 완도예요, 완도. 완도. 자,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완도. 예, 완도가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섬이에요. 한번 정말 투자해서 가볼 만한 곳이다. 제주도보다도 저는 더 가볼 만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자,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구내면에 속하는 연륙도다. 연륙도.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제가 이제 지금 정의 중에 연륙도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연륙도가 뭐냐 하면, 섬이 육지와 이렇게 닿아 있는 곳을 이제 연륙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거 섬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다리가 연결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리가 연결 안 됐어요. 이게 육지하고 연결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육지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라남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코스가. 그래서 이걸 연육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행정지역도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에 속하는 연육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섬의 정의와 위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지금 완도의 풍경이에요. 완도는 소백산맥, 저희가 산할 때 산맥 배웠었죠. 그 중에 태백산맥 있고 소백산맥, 한국에서는 그렇게 백두대간으로 나누어져 있는 산맥이 크게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때 소백산맥의 지맥인 해안산맥의 침강으로 인해서 나타난 섬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갑자기 해안산맥이 깎아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의 풍화나 여러 가지 작용, 변성작용으로 인해서 해안까지 연결되어 있었던 산맥이 갑자기 깎아내려가면서 형성된 섬을 말한다. 그렇게 지금 표현해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봉우리가 많아. 북쪽에는 숙승봉 432m예요. 432m. 그리고 백운봉 462m 등의 산지가, 이게 산이, 그러니까 섬에 산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맥에서 해강으로 침식해서 끊어버리는 섬이라서. 그래서 숙승봉과 백운봉 등의 산지가 발달되어 있고, 남동쪽은 저산성 산지를 이루면서
소규모 평화가 발달되어 있다. 그러니까 경사가 엄청 심한 거죠. 지금 보시면 섬이 이제 완도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런데 섬이 하나에 형성되어 있는데 바로 북쪽과 남쪽 지역에서 북쪽은 432m 이상으로 치솟았어. 봉우리가. 근데 남동쪽은 평지와 가까운 곳이 있어. 그러니까 이 경사가 엄청난 거죠, 여러분. 한 섬에. 근데 이렇게 또 북쪽과 남쪽의 중앙에 제일 높아요. 섬 중앙에 상왕봉이라고 봉우리 644m가 솟아올랐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침강과 침식작용의 대표적인 움직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안산맥으로 연결되다가 갑자기 끊어지니까 섬 해안에 완도를 둘러싼 해안에는 해시계가 발달한 암석해안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암석해안이 그래서 절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치를 우리가 풍광을 보는데 그러니까 트래블 코스를 섬으로 선택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봐야 될 그 모습이 뭘까요? 바로 이제 절경이에요. 경치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 경치를 보게 될 때 이렇게 이제 뛰어오르는 건데 그 경치가 갖고 있는 그 풍광에서 이 완도가 갖고 있는 기능은 참 아름답기 그지없겠죠. 왜냐하면은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니까 그 형태가 지금 상황봉으로 솟아 있고 여러 가지 암석해안을 이루고 있는 거에서 매우 아름답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뭐 이런 것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완도가 이제 장보고에 청해진이 설치됐던 지역으로 이게 청해군사의 노래라는 민요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 이게 뭐냐, 이제 옛날에 이제 그 발해 지역이나 백제 지역에 이제 해안 지역,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에 해양 전쟁을 많이 일으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양의 군사들이 여기에 이제 진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군사의 노래, 그러니까 그 군대 노래들이 많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완도가 장보가 장군 이름이에요. 장보고 청해진이 설치됐던 지역으로 청해군사의 노래라는 민속 음악을 민요라고 불러요. 트래디셔널 뮤직이죠. 민요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개설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세 번째 섬을 볼까요? 파리예요. 자, 강화도입니다. 강화도 섬 되게 커요, 여기. 그리고 여기는 서울에서 좀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인천광역시에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여러분 서울의 서쪽에 있어요.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있는 섬이다. 자, 강화군 안에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본도,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주도다. 강화군이 갖고 있는 주도고, 대한민국, 한국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이에요. 여기 되게 커요. 그리고 경기도 김포시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연륙도라고 해요. 여기는 이미 다리가 다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냥 차를 타고 그냥 건너갈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이미. 교통이 육지에 못지않게 도로가 잘 정비된 섬으로 강화읍을 기점으로 도로가 사방으로 통해. 그러니까 섬에 동서남북에 이렇게 다 통해. 그러니까 진입로가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강화도는 뭐 딴 데로 다 연결돼 있어, 육지에. 그리고 그거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1969년 12월에 강화도와 육지 사이의 염화에 강화대교가 가설되어 육지와의 교통이 매우 편리해졌고 2002년도에 초지대교가 하나 더 그러니까 다리가 또 열린 거예요. 그래서 교통이 더 편리해졌어요. 그래서 강화도는 거의 육지와 가깝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섬이니까 당연히 수산물 나오죠. 이때 서해안에 있는 수산물로 강화도에서 유명하게 나는 고기가 바로 조기, 병어, 민어 등이라고 이제 표현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동남아에 계셨던 베트남 학생 여러분들 이 민물고기, 아니 이런 어떤 해양고기를 잘 많이 못 드셨을 텐데 병어나 민어 같은 거는 바닷고기이기도 하지만 좀 민물고기, 그러니까 호수에서 자라는 고기이기도 해서 이렇게 있고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이 서해안이거든요. 이 강화도가. 저번에 우리가 해안 얘기 드릴 때 서해안, 남해안이 이제 조석간만의 차, 곧 밀물과 썰물의 차가 크다 보니까 이게 갯벌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갯벌에서 지금 이거 지금 대학생들이 갯벌에서 조개를 굽고 하는 그런 풍경을 지금 픽처링 한 거예요. 찍은 거예요. 그리고 문화유적이요, 고인돌이라고 해서 아주 오래전 선사시대에 있는 섬의 변천사예요. 고인돌을 비롯해서
만이산의 첨성단에서는 매월 12월 3일에 단군제를 지내기도 하다. 단군이라고 이제 대한민국의 조상을 표현하는데 그런 단군제가 여기서 유래했다. 뭐 그렇게 알려져 있어서 단군제를 지내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CNN이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섬 탑 10인데 파리 강화도까지 살펴봤고 세 번째 시간에 나머지 섬들 좀 찾아볼까요?